자, 상지인 여러분, 11월 달 온라인 수업을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득세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가 뭐냐 하면 개인이 소득을 얻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내겠죠. 그것도 소득세고요.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럼 거기에 내는 세금도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소득세의 특징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개인 단위의 과세 제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별로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세대별 혹은 부부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은요, 소득세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계시죠. 어머니도 직장에 다닙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학교에 다니니까 소득이 없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부니까 합쳐서 같이 내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부별로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세금을 내야 돼서 개인 단위 과세 제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있다. 자, 이거는 조금 얘기가 길어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세 번째, 세율 구조는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이라는 말은 이게 쌓을 누자인데요. 세율이 쌓여서 점점 커진다라는 뜻이고요. 과세 표준별 기본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인터넷에 뒤져도 나오고요. 세무서에 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다른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년에 12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은, 그럼 더 쉽게 이해하면 월 100만 원쯤 되겠죠. 그 이하로 버는 사람은 세율을 6%를 냅니다. 그런데 저 밑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로 버는 사람, 그러니까 5억 원을 버는 사람은 세율을 40%를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5억 원에 6%면 한 얼마쯤 될까요? 5, 6이 30이니까 한 300만 원쯤 되나요? 그렇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40%를 내라 그랬으니까 한 2억 조금 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은 비율로 계산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게 이제 누진세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는 원천징수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분을 걷어들이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월급을 받으면 우리 월급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회사가 미리 떼고 나머지를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미리 뗀 그만큼을 원천징수했다고 말하고요. 이 회사가 가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모아서 국가에 대신 갖다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하고, 세원의 탈루란 말은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가 미리 다 떼니까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만큼 솔직히 세금을 내야 되지만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원천징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탈루하는 일은 거의 없고 최소화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내가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갖다 내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대신 갖다 내주니까 편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 소득세는 인적 공제 제도이다.
인적 사항을 고려함으로 인세에 해당한다. 이 말은 소득세는 개인이 소득이 있을 때마다 내니까 사람이 있어야 소득세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세를 못 내죠. 그래서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세, 사람인 해서 인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면 혹은 선생님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겠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세를 내야 됩니다. 이 자동차세는 자동차 없는 사람은 안 냅니다. 오직 자동차가 있어야 냅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이고 글자가 이상하네요. 물세. 그러니까 물건에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물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납세 제도이다. 무슨 말이냐? 소득세는 직접세인데요. 납세자는 뭐냐면 세금 내는 사람이 납세자입니다.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담세자입니다. 소득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똑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세금 회사가 내준다 했잖아요. 세금 회사가 내주면 납세자는 회사지 어떻게 내가 되겠어요? 아닙니다. 회사는 대신 내어주지만 실제로 꼭 내야 되는 사람은 납니다. 회사는 그냥 편리를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음식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내러 갑니다. 자, 어쨌든 내가 내는 겁니다. 납세자고요. 이 세금은 내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해서 소득세는 직접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금액이 커지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금액이 적어지면 세금을 적게 내고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종가세, 이 가짜가 가격 가짜입니다. 값가짜. 그래서 가격에 따라, 돈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 해서 종가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 과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오늘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까 답은 금방 맞출 것 같습니다. 1번, 개인별로 과세하며 부부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2번,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3번, 인적 사항을 고려하므로 물세에 해당한다. 4번,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이다. 자, 잘못된 게 무엇일까요?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힌트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소득세는 각각 내야 되고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내야 되고 사람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써서 세금이 되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일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정답은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요.